예, 장립교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잠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하시고 사회민주당 대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로서 우리나라 제야운동권의 원조이자 대부이시고 제야 정치계에서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강사님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아까 우리 유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돼서 오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다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여러분의 그 성의와 또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권 실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실정으로 말미암은 이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몸소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우리가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입니다. 여기 경제 너무 어렵죠? 하나하나 정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즉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다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내거는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죠. 얼핏 들으면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해준다. 굉장히 정말 저는 진보도 아니라고 보지만 진보를 자임하는 정권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가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니까 5명 고용하던 업체에서는 3명으로 줄입니다. 2명 고용하던 업체에서는 2명도 줄이고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장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현실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올라간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어느 연구소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통계청 인구 동향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 통계가 또 자꾸 새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 4.4분기, 작년 4.4분기를 예를 들자면 그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때 그 결과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요 무려 22%가 떨어졌습니다. 고소득층, 이런 걸 뭐 소득 10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5분위로 나눌 때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2%가 떨어지고 고소득층, 소득 5분위의 소득은 오히려 11%가 올라간 것이 이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이분이 가장 최근의 조사로도 소득은 저소득층 소득이 뭐 0.7%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15.3%가 내렸습니다.
이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음은 국민이 아직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신 없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문제가 갖고 온 폐해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요, 이 대한민국 진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 고향이 김해라서 두산 종공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중요 부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이요 생산 시설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 업체들이 약 700개가 있는데 거의 도산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거의 다 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창원, 마산 이쪽에 지금 공장들이 지금 문을 반 이상 닫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원자력 전문 기술자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갑니다. 원자력 학과가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세계 1등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그러면 나열할 필요는 없고 비용도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원자력 기술을 심지어 미국에까지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플란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걸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신고리, 고루키기 그건 또 뭐 중단한다가 한 몇 달 중단했다가 또 뭐 다시 또 재개해가지고 그런 말미암은 피해가 약 한 1,000억 원 이상 아니었습니까? 이것까지 앞으로 지금요 배임죄로 지금 고발한 탈원전 반대하는 단체들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요, 이 6기를 새로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대진, 네 군데는 이미 취소했고, 그 다음 또 다른 데 두 군데는 지금 또 취소해가지고 굉장한 지금 이 갈등이 지금 또 원자력 산업, 원전 노동자들이 지금 서울까지 지금 와가지고 투쟁하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이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손실이 약 한 7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이런 거를 또 4대강 포 해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 문제는 어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제가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깜짝 만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즉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를 좋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6월 30일 날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저 다음 몇 가지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죠. 그 회담에서요 핵무기 폐기 문제가 별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다. 내 재임 중에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좋도록 한 거다. 그러니까 보도된 거 보셨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폐기할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관계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용인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 페이스북이라는데 많은 글을 써놨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는 우리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번역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느냐? 그것은 북한을 중국에서부터 떼어내 가지고 미국 편에 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은 바로 그것을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는 4개항의 합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차피 저를 장기표를 감사로 여러분들이 쓰게 했죠. 장기표라는 사람도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말 하면 오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요, 4개항의 합의사항이 있는데 1번은 뭐냐?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 1번. 2번은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3번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래 됐습니다. 미국과의 합의가 아닙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하려고 그러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략자산 안 오고 뭐 등등, 그거는 뭐 수십 년 걸려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향하여, 영어로는 그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는 유해 송환, 미군 유해 송환. 이처럼요,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유 폐기를 합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말할 게 없고 야당, 여당, 언론 다 이 사실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할 말이 판문점 6월 30일 회담에서도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핵무기에 대해서 핵자도 안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를 기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치 뭐 핵무기 폐기하는 것처럼 설정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에서 만나고도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2, 3주 안에 실무회담이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에서는 이제 2, 3주 안에 이제 실무회담 열어서 북한 핵무기 폐기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써들었고, 미국 돌아가서는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김정은한테 사랑에 빠졌다. 편지는 아름다운 편지, 예술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죠? 않습니다. 또 하나,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요, 하노이 회담 있죠? 지난 2월 27일, 28일 회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뭐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맨날 떠들어 사다가 나중에는 결렬된 것을 두고 노딜이라 그러죠. 예? 노딜이 아닙니다. 요게 장기표의 특수한 말. 노딜이 아니고 어차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당에 굳이 쓸데없는 영변 핵시설 그런 거 폐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서 트럼프가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정말 트럼프다운 일입니다. 노딜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조금 더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두고 뭐 결렬이 됐니 어쩌느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트럼프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이게 한겨레 신문 큰 제목 뭐냐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합의에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없다고. 인천 시민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래서 우리 기존 정치권, 이 기존의 언론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과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 때문에. 저 여러분 운동권 사람이죠 제가요. 옛날에 제가 데모 많이 했고 인천 5.3 사태요. 제가 아주 정말로 한판 할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충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을 두고 뭐 주사파 정권이 무슨 정권 이런 말 잘 하고 싶지 않은데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주사파 정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어쨌든지 왜 주사파가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그래서 계속 북한 짝사랑하고 북한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기성정결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기성전 북한 뭐 이렇게 누가 말을 잘 만들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데 또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는데도 9.19 군사합의 한 거 있죠. 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 폐기를 한다면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일을 지금 계속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짝사랑과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 때문이고 그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자칭의 보수적인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꾸만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갖다 바치면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김정은이는 남한을 끌어안고는 절대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받기는커녕 앞으로 남북 관계는 굉장히 나빠집니다. 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은 거 아시죠? 문재인 정권에서 800만 달러 북한에다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국제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랬던 일 있죠? 네. 살 50만 톤도 직접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서 또 이 W 뭡니까? 세계 WFO입니까? 세계 식량기구 그러도 전에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려고 그랬죠? 자꾸 이렇게 준다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런 성명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지 마라. 예? 무슨 중재자니 무슨 뭐 운전석이니 하면서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 들은 일이 있죠. 여기다가 어떤
모욕까지 조롱까지 당했느냐 하면 자꾸만 이 문재인 정권이 뭐라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칩니다. 얻어맞을 짓 하지 말라. 여기다 또 무슨 말 들었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을 한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 보고 좀 창피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이러한 조롱, 모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십니까? 이래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쓰는 말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쓰는 말하고는 말이 다르다. 진짜 속아 웃을 일이죠?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앞으로요 계속 북한하고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대화하자, 교류하자, 뭐 지원하겠다 하면 할수록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서 줄이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참 깜짝 놀랄 만할 텐데요. 미국과 북한은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북미일 동맹이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미일 동맹이 구축되면 남한은 어떻게 되느냐? 남한은요 옛날에 중국이 미국과 수교했을 때 남한 대만이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래할 때 그 있죠? 딱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이 옛날 중국과 미국 국교 정상하면서 완전히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그냥 외톨배가 되듯이 남한이 지금 그 지경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덜러리 쓰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고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살면서 언제 뭐 좀 문제가 생기면 한 방 맞아볼래 이 소리 듣는 이러니 준식민지적인 위치에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가안보를 정말로 위태롭게 하는 진짜 안보를 실종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헌법상요 국가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과음을 지르고 싶은데 제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과는 또 뭐냐? 미국으로부터는 불신받고 일본으로부터는 배격받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는 위협받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는 조롱받는 외교적 고립 신세를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나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났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경보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권 끝장을 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일일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지금 2년 반 동안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2년 반 더 하면 진짜 나라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유종복 시장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좀 내세웁시다. 저도 그 내세우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조국, 그런데요, 이거 문재인 정권 끝장내는데 아주 이 신의 선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이 조국이는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기폭제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조국식 그 부부하고 그 만들어낸 그 입학 그 뭐 표창장 위조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다 자녀들 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뭐 스펙 좋은 거 쌓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해봤는데 그 부분만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얘는요 권력을 잡고 있어도 못합니다. 시간이 그리 안 됩니다. 나는 이 조국식 사람은요 저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사람은 아마
한 72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이 만드는 부정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보름 전에는 조국 씨 이러다가는 자살하지 않을까. 저 부인도, 그 딸도 자살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 아주 이 거짓말을요, 해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에 누가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 그러길래, 저는 그 사람 교도소 가기 전에, 교도소 가는 거는 뭐 많은 사람이 가는데 심리학 연구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이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 조국 씨가 저지른 이 부정은 조국 씨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 모두의 부정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요 말만 하나 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퇴 안 할 겁니다. 교도소에 가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직은 유지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국민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이 조국 씨 사건은 조국이 망하고 문재인 정권 망하는데 더해서 또 망해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 사이비 진보 세력입니다. 그렇죠? 유시민이 공지의 뭐 이회수 등등 나와서 펼쳐 쌓는 거 있죠? 저는 이것도 사실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국 씨의 부정부패가 이렇게나 드러났는데도 조국 씨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사람, 그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왜? 이것도요, 조국 씨와 함께, 문재인 정권과 함께 기득권 청에도 특수 기득권청이 된 한국의 사이비 진보 세력을 끝장내기 위한 신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나이가 75입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도 못했는데 뭘 나이 들어서 하겠나 해서 적당하게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본래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 나라가 이 모양 될 거라고 제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제가 막 떠들었다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좀 계시죠? 제가 아주 문재인 정권 잘못할 줄 알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씨는 문외합니다. 문외합. 문재인이가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문외합니다. 주변에서 하자면 다 합니다. 대통령은요, 최고 권력자는 아주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없는 거야.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운동권의 포로이기 때문에 운동권 사람들이 여기서 하자하면 하고 저기서 하자하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2사람이나 구속하고 또 안기부장 3사람 중에 2사람 구속하고 1사람은 또 적보시면 다 이거 한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허약해가지고 온갖 곳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나이가 그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마침 조국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른바 보수 진영의 한 33개 단체가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 하면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행동 이름으로 지난 15일 날인가요? 15일 날 발대식을 하고 지난 21일 날, 요 며칠 전이죠. 21일 날 첫 집회를, 즉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광화문에서 처음 21일 날 하고, 그리고 28일 날은 제2차 국민대회를 합니다. 28일 다음 요번 토요일, 그리고 10월 3일 날은 광화문이 완전히 그냥 인산인해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겁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오실 거죠? 우리 그만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그러나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끝장내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대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나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죠?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자유한국당이요, 정말로 자기를 버리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즉,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부 다 오른직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권도 끝장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잘 안 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희 퇴진,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에서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끝장내기 위한 대규모 대중투쟁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즉 광화문에서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래야 야권도 통합시켜낼 수도 있고 야권을 혁신할 수도 있어서, 즉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야권 통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세력이 힘을 합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인천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 문재인 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은요 진짜 기고만장합니다. 너 당신네들 그렇게나 비판해도 우리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진짜 나라 정말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당부드렸는데, 문재인 정권을 그냥 근데 이대로 내년 총선을 하면 어떻게 되냐? 못 이깁니다. 아까 우리 유 시장도 말씀 좀 하셨듯이 이 정권이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매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라는 거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푸른 돈이 24조 원입니다. 생활 SOC라 그래가지고 푸른 돈이 8조 6천억 원입니다. 실업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16조 원입니다. 일자리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24조 원입니다. 건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순전히 매표를 위해서, 국민표 사기 위해서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기본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또 나누어줍니다. 이게 전부요, 그동안에 이른바 운동권을 통해서요, 쫙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가지고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범위한 국민과 함께 대중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가히 상당히 좀, 문재인 정권 다음에 선거해봐야 못 이긴다는 분위기를 좀 쫙 조성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회주의자들이 거기서부터 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와 아울러 말하면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 세력과 함께 다른 야당들도 통합이 되면 이길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국, 문재인, 태진 국민의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나이도 좀 먹었지만은 저 장기표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천 시민 여러분, 저와 또 우리와 함께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내야 되겠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광화문 집회에도 오시지만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국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 국민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국민의 소리 딱 치면 그게 나오는데, 이 유튜브 앞으로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 유튜브가 좋은 것은 다른 말하자면 매체 이런 걸 보고 SNS를 다른 SNS 등등은 들어가는 것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세 번만 딱딱 누르면 딱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 유 시장 말씀하셨는데,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도 좀 많이 보시고, 또 신문도 좀 많이 보시고, 방송도 많이 들으셔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반문재인 투쟁을 우리 함께 전개해서 문재인 정권 끝장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그 질문과 관련한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요즘 굉장히 살기가 힘든데요, 사실은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즉 산업의 정보화의 중요한 내용은 자동화와 신제품의 생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난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해내던 그 양을 지금은 10명이 일해도 그만큼 생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100명이 농사를 지으면 200명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100명이 농사를 지으면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잘 사는 시대입니까? 못 사는 시대입니까? 네. 굉장히 잘 사는 시대라야 됩니다. 제가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인데, 왜 신문명을 주장하느냐?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는 새로운 문명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문명시대, 정보 문명시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먹고 살기가 힘들던 때의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가지고 요즘 무엇이든지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는 옛날 그 국가 운영 방식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존 정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날과는 다른 국가 운영 방법, 즉 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문재인 정권 우리 비난했지만은 대한민국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다 어렵습니다. 미국 요즘 맨날 신문에는 미국 경제는 나아지는데 왜 한국은 안 나아지느냐, 일본 경제는 나아지는데 왜 안 나아지느냐,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도요 완전히 한동안 망했지 않습니까? 리바운딩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니까 좀 올라오고, 일본도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을 20년이나 겪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들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질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난 시대의 국가 운영 방안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그래서 안 하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아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왕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상황, 즉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맞는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은 이 대재앙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질문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걸 강구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관련해서요, 참 이 질문이 적절한데 아까 제가 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되도록이면 반 문재인 세력끼리 너무 막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냥 대충 그냥 말을 좀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우리 또 민경호 어도 또 계시고 내가 좀 얼버무렸는데, 제가 그러나 지금도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반 문재인 정권 투쟁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상대방을 혹평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언론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야권이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또 통합을 위한 모임도 많이 합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모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을 아무리 주장해도, 통합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는 이런 새로운 노력이 없이는 저는 통합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통합 안 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통합이 되면 그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지지 못 받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된 것이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도 탄핵당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성과 혁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다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것을 막 내놔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감동합니다. 내 거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반 문재인 하자. 누가 못합니까? 다른 하나는 뭐냐?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서야 됩니다. 저 장기표와 같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옳기 때문에, 즉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나서야, 그래야 여러분 국민이 감동하고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자기 것을 내놓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마침 우리 민의원도 오시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한번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강력한 압력을 한번 가해 보십시오. 그 다음 끝으로 저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걸 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엄청나게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주눅들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압박을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이 통합에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외톨바이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야 저는 통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과 함께 이런 방법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고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저는 문재인 정권을 내년 4월 달에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 시민 여러분 이러한 뜻에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을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